월급 200에서 300. 이 평범한 직장인들이 정말 올해에는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영상이 오늘 될 거라 감히 확신해 봅니다. 새벽보기님. 월브TV 구해줘 월브를 진행하는 MC로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처음에 월급이 155만 원이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었고 10년간 서울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의 자산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그 초봉 155만 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2013년이거든요. 전이네요. 10년 정도 좀 전인데 네. 좋은 직장들이 아마 그때 한 4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작은 연봉으로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그 155만 원을 받고 생각이 네. 들었던 게 네.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대로는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투자 연차도 궁금하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한 건 2013년 말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투자를 한 건 2018년에 오. 했고요. 횟수로 이제 7년차 투자자가 됐고 네. 제가 운이 좋게도 순자산이 지금 25억이 좀 넘는데 오기까지 생각보다 매일매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막 특이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이 방송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근데 네. 아까 저희 방송 전에 40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총자산, 네. 투자자니까 네, 네. 전세에 대한 레버리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자산에 있는 거고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담대죠. 주담대를 빼면 또 거기서 또 순자산이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순자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자기소개로는 죄송한데 보기님의 이야기가 다 와닿지가 않고 그렇죠. 그냥 시기도 잘 타셨을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 집 하나 잘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운 좋게. 좋아서. 운 좋았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이게 5년, 10년, 15년 뒤에 네.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를 들으시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올해에는 기회를 꼭 잡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받은 사연부터 들어보고 이제 솔루션을 또 보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지금이 대집 마련해도 괜찮은 시기인 건가요? 오를 거다? 아니다. 내릴 거다. 부동산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확실한 건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서 정착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세 살면서 좀 나가라고 하면 매번 나가야 하고 좀 눈치도 보게 되고 자연히 그런 과정에서 내 집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안정감 있게 계획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은 지금 전세에 들어가 있는 7천만 원 뿐입니다. 분당, 용인 쪽 직장이랑 가까워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괜히 섣부르게 샀다가 더 큰 하락을 감당해야 할까 봐요. 너무 공감돼요. 올해 8월에 이제 전세가 끝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보기님 내 집 마련 적기일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직접 현장에 나가시면서 지금 부동산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데이터로도 말씀드리고 제 네. 경험상 체감하는 것도 현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자료가 서울의 그 거래량이에요. 12월까지 보면은 지금 1790 정도가 돼 있어요. 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수치냐? 23년에 보면 1100건이잖아요. 네. 이때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치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22년, 23년 이게 예.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이게 보통 평균이 한 6천 건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고 네. 다시금 6월, 7월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고요. 꺾인? 꺾였고요. 지금 뭐 1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기사들이 조금 났는데 분위기를 보면은 저희 이제 특례보금자리가 1월에 마감이 되면서 조금 거기에 그 6억 이하의 그 아파트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싸다기보다 좋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그걸 막차를 타는 그런 수요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월 29일 이제 막 시작이 될 그 저희 신생아 특례대출 있죠. 그것 때문에 또 문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분위기가 반등될까 싶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평균 수치인 6천에는 아주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아주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서울의 지금 시장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사실 제가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단지에 따라서 작게는 20%, 크게는 40% 정도 이제 가격이 내려갔어요. 고점 대비예요? 그렇죠. 21년이나 22년에 흔히 말하는 전고점이죠.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 대비해서 한 20%에서 40% 정도 지금 저희가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누군가한테는 되게 위기이고 누군가한테 또 기회가 되는 이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기회냐? 20%에서 40%가 지금 싸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구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북구. 네. 저는 여기 도봉구 사람인데요.
도봉구에서 이제 여기 4호선 사고 한참 와야지 여기거든요. 여기가 되게 저희 동네에서 상급지였어요.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로도 굉장히 한 30분 이내에 가깝고 강남도 환승은 해야 되지만 한 40분, 5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 굉장히 가성비 높은 지역이어서 네. 여러분들이 첫 집이나 내가 처음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괜찮게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네. 지금 이 시장이 왜 어렵냐라고 네. 보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단지들을 3개에서 4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거 단지만 보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예요. 네. 그 중에서 정릉 이편한 세상 2차라고 있습니다. 정릉 이편한 2차가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2009년식이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단지가 단차가 있지만 걸어서 한 도보 한 10분 정도에 해당하는 데예요. 네. 가격이 2009년식이 한 6억 5천 정도. 네. 참고로 여러분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제가 성북구에 예시 든 거예요. 이 2009년대는 이편한 세상 브랜드 아파트가 6억 5천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길 건너에 단지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기름뉴타운 경남 아너스빌이 있는데 이건 99년식입니다. 네, 5구가 5억 8천 정도 돼요. 네, 5억 8천. 그럼 여기에 차이가 한 1억이 조금 안 나네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대시양 같은 것도 있어요. 대시양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가 99년식이고 여기에 가격은 더 쌉니다. 여기는 조금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한 5억 정도 하네요. 5억 정도. 또 차이가 나네. 그럼 여기는 5억, 5억 7천, 여기도 6억 7천, 한 1억 내외 차이죠. 네. 이쪽에도 종암동인데 여기에 이제 크리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건 얼마냐? 요거 6억 7천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이 4개의 아파트를 보였잖아요. 이건 네. 04년식에 6억 7천, 09년식에 6억 5천, 6억 7천, 5억 7천, 5억 이렇게 4가지 단지가 있으면 네. 희재님은 뭐가 더 싼지 아시겠어요? 뭐가 더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역세권이고 아까 네. 기름 대시양 그쪽은 네. 조금 올라간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저기 위에 5억 8천과 6억 7천의 차이가 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네.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정릉 이편한 2차가 빨간색이고요. 아까 그 네. 09년식 그리고 경남 아너스빌 길 건너 있었던 거 그게 파란색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 레미안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크리시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검은색 그리고 아까 좀 길 건너 위에 있다고 그 좀 언덕에 있다고 한 대시양이 이제 연두색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에서 22년에 그 고점 차이를 보면 차이가 한 2억이 넘어요. 2억 5천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네. 고점의 시기를 봤을 때 이 연두색과 빨간색과 검은색의 차이를 아파트의 간격을 보면 근데 지금 간격은 차이가 1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2억 이상 차이, 2억 5천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하락장이 되면서 가격이 다 다시 붙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다 달라요. 가치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런 정고점으로 또 가치를 판명할 수 있겠지만 가치는 다 다른 아파트가 가격은 지금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너스빌이랑 정릉 이편안이나 그 레미안의 차이가 고점에서 1억 5천이 났는데요. 지금은 차이가 7천, 6천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7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혹은 7천만 원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만약 대출을 덜 냈다라고 하면 상승장에서 더 벌어질 수 있는 걸 놓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뭐 더 좋은 아파트가 안 좋은 아파트 이런 게 그런 거 그렇죠, 떠나서 그렇죠. 현재 시장이 지금 반경 500m 사이로 거의 6억 5천을 헤쳐보여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비싼 지역 가면 더 비싸겠고 네. 8억이 되겠고 뭐 9억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을 보면은 네. 구축들은 6억에서 8억 사이에 다 모여 있고요. 오. 좀 좋은 지역에 가면 이제 7억대 8억까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렇게 6억에 8억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신축들은 한 8억에서 한 11억 사이에 다 모여 있어요, 아파트들이. 근데 그 아파트들은 전부 다 뭐 상승장의 극한에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뭐 많게는 뭐 5억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현장 나갈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위에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들었잖아요, 보기님. 네. 갖고 계신 돈이 7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왜냐면 앞서 저희 성북구로 좀 여러 곳 봐주셨잖아요, 아파트. 그 가격으로는 아예 불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7천만 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가격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틀림없고 다만 이분도 확실히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7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월 300을 버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월 300 정도. 300? 네, 월 300 정도 버신다고 하셔서 네네. 이분이
100만 원 정도는 저는 저축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좀 저축. 드리면 서울은 좀 좋아요. 어렵지만 한 가지 그 네. 지역을 예시로 들려고 하는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뭐 7호선과 1호선이 같이 있는 어. 지역이어서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 네. 뭐 아무거나 찍어볼까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한 2억 7천 정도 하죠. 기준축으로는 한 3억이 좀 안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요 아파트도 네. 네, 2억 5천 정도 해요. 네. 이게 뭐 어느 아파트냐, 이게 10평대 아파트긴 해요. 17평 정도 되는데 대신에 여기 방이 하나가 있고 네. 거실이 하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서 이게 복도식인데 여기 쏙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통 대부분 제가 이거 집 많이 봤는데 집을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혼자 사실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사시는데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서 여기 보면 드레스룸이 이게 쫙 있고 여기 또 여자분들. 예, 그렇죠.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여기에 중문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중문이 있고 중문 싹 하고 열고 들어가면 네. 여기 한쪽에는 소파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아늑한 침대. 네, 침대 있고 예, 요 단지는 이제 그런 단지고 요 단지들도 네. 다 이 지금 역세권이고 그러네요. 걸어서 한 7분 이내에 있고 여기 근처에 편의시설 다 있는 아. 백화점이나 CGV도 다 있는 음. 그런 좋은 지역에 단 7천만 원으로 여기도 지금 단지들이 여러 개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뭐 서울만 보고 너무 막 5억, 6억, 막 10억, 막 매일 부자의 전 17억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도권에 있는 단지들은 네. 굉장히 저렴한 단지도 많고 저는 거기서 7천만 원으로 해서 그럼 여기 필요한 게 아까 2억 5천이었잖아요. 네. 그럼 내가 2억 5천에서 7천을 빼면 1억 8천이잖아요. 한 달에 이자가 한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여기에 보면 바로 오피스텔이 나오거든요. 네. 오피스텔 클릭해보면 1000에 70이에요. 1000에 70. 봐요. 네. 그러면 이분이 아파트를 가지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은 7천만 원과 주담대 8천 플러스 내가 이 2억이라는 그 레버리지를 땡기는 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집을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오피스텔에서 월세 1000과 그 7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선택인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부담을 가지고 저는 이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저는 이거를 사실 티켓이라고 생각하는데 티켓. 그렇죠. 1억이라는 그 시세 차익을 내가 얻고 싶다고 하면 네. 조금 이게 겁이 나더라도 저는 월세보다는 내 집 명의를 가지는 게 그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월세라는 게 그냥 집주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 집주인한테 주는 대신에 난 명의를 갖고 그 돈을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살다 보면은 뭐 5년이나 10년 또 상승장이 한 번은 또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내가 또 이거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다음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리스크와 같이 저는 산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 리스크를 조금씩 얻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렇게 기회가 굉장히 많이 곳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보기님 사실 설명이 다 와닿긴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근데 네. 너무 사라고만 하시는 거 아닐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부동산은 그럴 거야. 저는 이 관성의 법칙에 투자하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내 집 마련이 내가 살면서 처음 들어가는 그 큰 목돈을 한 번에 놓는 건데 분할 매수도 안 되는데 맞아요. 대출도 끼고 맞아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이 뭐 바닥이어서 사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맞아요. 그 시기가 궁금해요. 네. 진짜 좋은 시기냐?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걸 굉장히 지금이냐.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 아까도 뭐 적기라고 맞아요, 표현해 맞아요. 주셨지만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는 오고 있는 건 확실하다. 네. 그리고 단지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저는 분명히 좋은 기회는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럼 과거에 올랐으니까 뭐 미래도 오를 거다. 특히나 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맞아요. 네, 당연히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사실 아무거나 사면 다 올랐거든요. 수도권이 팽창하는 시간이었고 계속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고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면 아파트를 어떤 거 사도 오르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저도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골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수도권에서 아무거나 사도 어쨌든 마이너스는 절대 안 봤어요. 절대 안 봤는데 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오르지 않는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지방에 뭐 여기 A 아파트가 있고 여기 B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 앞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A 아파트는 뭐 10년에도 2억, 지금도 2억이에요. 근데 요 아파트는 10년 전엔 2억 5천, 지금은 3억 5천이에요. 바로 붙어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걸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니까요. 바로 옆인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수도권 시장에서 벌어질 거예요. 어. 왜냐면 이게 과거에는
아무거나 그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도 집이 차고 여기도 집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집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가격도 오르고 여긴 더 좋아하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의 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단지들은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오르지 않는 반면 이런 단지들은 여전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 수도권에서도 아주 잘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지금 예시로 한 아파트를 보여드릴 건데 좋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게 가치가 있고 없고를 논한다기에 앞서 이 A 빨간색 아파트랑 네. 그 파란색 B 아파트가 이 그래프에 보시면 가격 차이가 꽤 나잖아요. 예, 그 고점으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차이가 한 1억 이상, 1억 5천. 그러네요.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12억, 13억? 맞아요. 13억 한 5천. 그리고 이건 한 12억 좀 안 되게 이제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데 네. 지금 이 두 개의 아파트의 가격이 똑같거든요. 네이버 호가가. 아까처럼 가격이 이렇게 좁혀진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얘는 그냥 아예 똑같아요. 하나는 9억 9천이고 하나는 10억이에요. 그러면 빨강색이 지금 싼 거네요. 그렇죠. 가격이 내가 싸다는 거를 본다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근 같은 거 하면은 내가 맨날 싼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 예, 예. 처음에는 이게 싼지 비싼지를 몰라.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맨날 10,000원 하다가 갑자기 땅 보니까 8,000원이야. 아오. 너무 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하나를 계속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뭔가 가격이 딱 튀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도 딱 그 과거의 시세들이 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시세를 좀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딱 봤는데 가격이 지금 똑같아 라고 보면 무언가는 가격이 더 싸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사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보기님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기 잘 탄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까 그쵸. 제가 떨어지는 사이클에 잡을까 봐 이게 제일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뭔가 실제로 제가 해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고요, 사실. 네,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 저는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격이 막 되게 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네. 판단하셨어요? 아마 이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과 거의 같지 않았을까요? 그냥 좁게 딱 보고 여기 안에서만 그냥 딱 본 거예요. 아까 제가 성북구 예시 든 것도 네, 저도 네. 다 거기만 봤거든요. 아, 지도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제가 후회하는 지점들도 이제 그런 거에 맞닿아 있거든요. 조금 더 좋은 지역을 조금 더 좋은 걸 했다고 하면 많이 달라졌겠구나라는 걸 많이 후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사연자분과 똑같이 많이 대출하는 거나 뭐 집 고르는 거나 이런 게 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옆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를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을 산 저와 집을 사지 않은 저는 차이는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는 게 10년, 15년 벌어지면 굉장히 이렇게 확 벌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에서 되게 많이 겁을 내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스크가 더 많아지고 항상 내가 왜 꽂히면 그것만 더 보이잖아요. 그 불안한 거 있으면 불안한 거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 특히나 뉴스들만. 네, 또 유튜브 또 똑똑하잖아요. 또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또 이렇게 막 해주면은 비관론만 막. 네, 그렇게 되면 더 멀어지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좀 전향해 보시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그 종로구에 사셨다고 그리고 용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오피스텔에서 종로구로는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헤매는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 오피스텔은 네. 제가 그 종로구의 첫 번째 아파트를 사기 위한 뭐 하나의 데드라인이자 그리고 저도 결정을 할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브릿지로 삼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살면서 나도 저기 계속해서 아파트를 보겠다라고 딱 목표점 잡고 제가 간 거고요. 제가 사실 종로구의 집을 살 때도 그 대출이 너무 겁이 났었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8천만 원 딱 한정을 네, 지은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로구에 아무튼 샀어요. 아무튼 샀는데 집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에서 그 제 회사 셔틀이 있었거든요. 그 셔틀을 가려고 하면 그 밑에 큰 길로 이렇게 가야 돼요. 큰 길에 가는데 그날이 장마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그 골목길이에요. 또 골목길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거기가 거의 막 계곡물처럼 돼 있어. 그냥 계곡 워터파크처럼 이렇게 개장이 돼가지고 그냥 막 콸콸콸 흐르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헤치고 가면서 또 그때 제 와이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와이프도 출근해야 되니까 네네네. 와이프도 막 치마 이번에 다 젖고 저도 바지 다 젖어가지고 바지가 젖은 게 아니라 옷이 다 젖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서 셔틀을 이렇게 탔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반면에 제 옆에 같이 셔틀 타시는 분은 바로 그 옆에 평지 옆에 있는 아파트 사셨거든요. 그분은 되게 뽀송한 거예요. 뽀송뽀송. 나는
계곡 아닌 빗물 막 하고 막 왔는데 그리고 막 아세요? 그 버스가 더 다니는 길이니까 그냥 막 튀기고 막 그렇죠. 여기를 막으면 위에서 오고 위를 막으면 옆에서 오고 막 이거 하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판교였으니까 그렇게 찝찝하게 1시간 반을 가면서 이게 내가 조금 더 좀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그럴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대로 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저는 굉장히 무리해가지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조차도 제가 뭔가 더 좋은 삶을 가지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계단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집을 산 거는 되게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잠깐이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내가 조금 더 다음으로 가야겠지라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생활비 약간 30만 원만 이렇게 살면서 오히려 더 고비를 더 많이 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절약을 하면서 살았던 때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더 큰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큰 대출 그러면은 일으키죠. 그때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지금 보시면 이제 희재님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제가 2억 한 4천 정도 샀거든요. 그 아파트가 4억이 됐거든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올랐다. 아니 여기 지금 계곡 워터파크에다가 2억 4천에서 4억이? 네,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오히려 그때 마음 한켠에는 여긴 너무 비싸. 너무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약간 모래성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제가 되게 많이 저축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저축을 토대로 이 집을 매도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지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역이 용산인 그게 거예요? 용산구였고 사실 그거 사면서도 엄청 불안했어요. 엄청 불안하고 제가 그때 이제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제가 33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3살에 10억이라는 게 이게 왜냐면 그때 저도 그때 월급이 한 500? 그러니까 그 둘이 합쳐서 500, 600 정도 됐을 때니까 한 600 정도 됐어요. 600 그때는 좀 늘어가지고 근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너무 가장으로서. 떨려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하면 어떠지? 근데 마음 한켠으로 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 종로구에서. 그렇죠. 종로구에서 그 루프탑이 가격이 1.5억. 그러니까 제가 샀던 거에서 뭐 한 70% 이상 제가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오히려 전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경험이 바탕이 됐던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종로구 아파트를 제가 샀던 이유는 확신 같은 건 사실 없었어요. 그냥 내 집 마련해서 한 거예요. 집이 필요했고. 네.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나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할까 아니면 내가 전월세를 살까 저는 그게 되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겁이 내 집이 많아서. 없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이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겁이 많으니까 대출도 최소화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구나. 왜냐면 제가 그때 한 달에 200 벌었을 때 1억 5천 이상 오르니까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4년 정도였어요. 근로소득으로는 택도 도저히 없죠. 없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오히려 이게 가격이 그때 막 오르는 거 보면서 이거 내가 빠르게 더 빨리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때 오히려 되게 가열차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때는 확신은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사고 나서 이거는 좀 내가 아쉬웠던 것 같다. 이런 후회되는 지점이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는 오히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집을 샀고 그게 우연하게 올랐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아파트의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망치듯 또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거가 불과한데 제가 나중에 투자를 공부하고 보니까 제가 그때 실수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뭐예요? 더 대출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충분히 정책 대출이 2억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8천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1.8%예요 이자가. 그럼 제가 8천에서 2억을 냈다고 하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그럼 제가 그걸 냈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게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었고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이 이제 와서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넓게 보면은 이런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직접 발로 뛰고 아파트 다 보러 다니셨을 거잖아요. 이쪽은 이렇구나. 그럴 때 좀 기억에 남는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마냥 좋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광진구에 있는 광장 3단지 너무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그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는 그냥 제가 그 동네를 공부하려고 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동간거리가 되게 넓고 되게 조용해요. 거기 한강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가 그 강명로에 없으면은 되게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동간 사이에 넣고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밥 짓는 소리가 막 왜 암벽버스 쿠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쿠쿠 뭐 그런 게 막 냄새 소리가 막
들리고 아이들이랑 그 엄마랑 아빠랑 그 달그닥거리면서 그 하는 그 밤에 그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 아파트 물건을 볼 때도 제가 항상 퇴근하면은 7시, 8시에 이제 보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녁에 보러 다니셔서. 네, 저녁. 왜냐면 저는 월급 퇴근하고 월급쟁이니까. 아, 주말에 가신 게 아니에요, 루틴이? 네, 그렇죠. 매부 이제 평일날 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저녁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도 저녁이고 물건을 볼 때도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 거. 좋은 지역을 가면은 저런 아이들은 되게 좋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 아이도 많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광장 3단지에서도 그런 행복한 소리, 행복한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이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서럽기도 하고 제가 그 되게 지금도 선명한 거 보면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네. 아이가 있으셨어요? 아이 있었죠. 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 10살 때까지 넘어왔는데 그런 시기들을 잘 견뎠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계절 다 가요? 겨울 다 추운데, 가죠. 네. 비 오는데, 네. 눈 오는데 그냥 가세요? 다 항상? 가죠. 왜냐면 네. 사실 여러분 금매는 네. 비수기에 나오고 여러분 아파트의 비수기는 이제 장마, 6월 그리고 8월 한창 사는 휴가철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이럴 때가 이제 비수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아파트를 사는 입장에서는 예. 다른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않으니까 팔 사람들은 그래도 꾸준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때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남들이 아파트 보러 안 다닐 때, 그렇죠. 네. 남들이 회피할 때 그때 기회가 널려 있기도 네. 하다. 오히려 그게 이제 물론 저 개인적인 서러움은 배가 되겠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계절성이나 날씨성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집 그때 구하세요. 내 집만을 하셔야죠. 장마철에. 네. 근데 저 이런 질문 좀 짓궂을 수도 있는데 네. 많은 시행착오를 또 담아내서 재테크에 대한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노하우를 지금 강에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짓궂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잘 됐으면 그냥 계속 재테크하면 되지. 왜 알려주지? 이 질문을 많이 들으시죠? 진짜로 제가 최근에 제가 원래 도봉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도봉구에 갔다가 제 친한 친구를 진짜 길거리에서 본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네네. 너 방송 나오더라. 그래서 너 방송 나오더라. 그래서 야 근데 너는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게 아마 와닿지 않았 표정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가 와닿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제가 답한 건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예요? 투자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좋은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선택이 있었구나. 그럼 정말 큰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투자한 것 중에서 매매랑 전세 차이가 되게 적은 게 있었어요. 하나가 단 500만 원 차이로 산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아파트가 2억 5천인데 네, 매매 가격이. 전세가 2억 4천 5백인 네, 네. 거예요. 그 세입자가 2억 4천 5백 가지고 저 들어와 준 거예요. 제 돈은 500만 원만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세입자가 2억 4천 5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500만 원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파트가 2배가 돼요. 가격이요. 5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분이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한 번 더 하세요. 거기 또 사세요.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쭉 떨어졌어요. 가격이 쭉. 5억 갔다가요? 네, 5억 갔다가. 네. 그래서 지금 한 3억 중반 하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5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1억 이상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세입자 분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 이런 강의를 하냐. 제가 그분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으셨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다 알거든요. 등기부도 다 떼봤으니까. 오. 자기가 500만 원만 더 해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누린 건 아는데 오. 그분이 또 전세로 가시는 거예요. 4년을 제 집에서 사시고 이제 나가시거든요. 왜? 왜냐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이제 옆에 그 학군 조금 더 좋은 이제 단지로 가시거든요. 또 전세를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집을 사시는 게 좀 두려우신 거죠. 근데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왜 이런 강의를 하냐, 방송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강의를 왜 하냐? 네. 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500만 원 더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 아파트 되게 싸요. 꼭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누구는 쟤 또 운식이 잘 타가지고 다 벌었겠느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단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는다는 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등기를 갖는다는 게 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신다고 하면 5년과 10년 있다가 마치 제 세입자처럼 그 다음에는 기회가 계속 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전세를 그쵸.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상승장이 오고 또 하락장이 또 왔잖아요. 네. 그분한테는 또 기회는 건데 그분은 그 사이에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선택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방송을 빌어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 지역의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메시지를 이런 네.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지 않나. 왜냐면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강의에서 첫 단계부터 헤매지 말라고 이 시행착오 너희는 겪지 마 이런 따뜻한 형과 오빠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그 뭐예요? 3개월 안에 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적어도 하지 않기 위한 바람으로서 그냥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딱 가이드를 드려가지고 우와. 이거 정도만 해도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내 집 마련으로 막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그 자본주의 트랙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충분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성공할 수,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3개월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먹었으면,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네, 궁금해요. 나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서울 아파트를 가질 거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가져? 라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러지 말고 내가 서울 아파트라는 거에 대한 목표를 되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목표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용산구 아파트를 한 번에 사겠어라고 하면 지금 용산구 아파트 한 15억 넘거든요. 예, 20억 되고.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 번에 가지겠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중간다리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다리를 어떻게 내가 이게 서울 아파트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 몰입하기보다는 이 목표, 무엇을 가지는 거에 굉장히 많이 좀 포커스를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해 나가면 저는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더 네. 아까 긍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낙천론자는 아니에요. 저도 제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인구 얘기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아, 폐교, 진짜요? 인구 막 꽉 차 있어. 왜냐면 저도 항상 좀 이거를 할 때 겁이 날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양쪽의 보이스, 그 상승론자, 흔히 말하는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얘기를 다 들으면서 네네.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그걸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저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결론으로 낙천적이기보다는 좀 네. 낙관적인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낙관적이라는 거는 잘 되겠지라는 거기보다는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됐고 저희가 뭐 일본 얘기도 제가 강의에서 하는데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됐고 저는 또 지방도 다 보는 투자자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지난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의 수도권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냐라고 네, 네, 많이 네. 물어보시는데 지방을 다 봤거든요. 수도권과 지방은 다 별개의 시장이에요. 그럼 그 지방은 다 각자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도권은 10년에 한 번씩 움직이지만 지방은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 지방장이 움직이는 거를 각 시장마다 다 본 거예요. 네. 경험들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험 하에서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인구나 혹은 뭐 경제 침체나 뭐 여러 가지 건 때문에 굉장히 출산율도 그렇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수도권 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장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네. 지방장에서의 인구는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많이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지는 많이 오르고 어떤 단지는 가격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번 수도권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네. 이 시장을 단순히 내가 그 공포에 젖거나 뭐 비관에 가득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내가 무언가 좋은 단지나 내가 살 수 있는 감당 가능한 단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예, 내가 아파트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지식과 정보를 더해야 그래서 옳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신생아 대출이 있었는데 네,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물론 신생아 대출은 전세 대출이나 그 대환 대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수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들은 지금도 주택시장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비관론이 최근에 심했던 게 22년 12월이랑 네. 23년 1월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아파트 아무거나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에 막 거래가 안 돼 있다가 23년 1월이랑 12월에 막
막 돼 있거든요. 점들이 막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가격이 될 때는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하실 때 너무 한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반대편의 사람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좀 거기에 양쪽을 좀 보시면서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가격을 산다고 해서 바로 오르지 않아요, 절대.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감당 가능할 때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가 가격을 산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제 가치를 찾아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도 아파트를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천적이보다는 그냥 낙관적인 마음에서 좀 이번 수도권 시장을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내 집 마련에 굉장히 많이 좀 간절하신 많이 분이실 것 해보셨어요. 같고 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네. 언젠가는 꼭 용기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마음 충분히 그러니까 되게 많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저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게 대출을 조금 내는 선택이에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어느 시점에서는 되게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벌어지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승장의 끝에서는 잡을 수 없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이버에는 어떤데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현장에는 되게 많을 거예요. 현장에 많기 때문에 조금 현장을 가보시는 용기도 내보는 건 어떨까 싶고 아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굉장히 막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 트레킹한 장소를 가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집 앞에 가보셔도 돼요. 네, 오. 가보시고, 네. 지금 시장은 실제로 이러네. 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마음에 조금 더 용기도 부어 넣고, 내가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시장을 좀 놓치기 너무 아깝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에 대한 용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3개월 플랜 주신다고 하니까 그 투두에 대한 용기도 장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기부여를 다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동력을 충분히 좀 장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